2022년 8월 6일 기출문제 실무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정물산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다.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렇게 체크하고 개인기업 전자제품 판매. 자, 1번. 다음은 충정물산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번호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자, 그 개인 아까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프로그램에서 확인하시고 추가 입력 수정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기초정보관리 회사 등록을 누릅니다. 자, 개인 여기서 확인해요. 그 다음에 일반 과세,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씩 보는 거죠. 자, 충정물산 좌측의 이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 자, 대표자 이름이 틀렸네요. 최성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도 틀렸네요. 2016년 2월 1일인데 개업연월일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소 맞고 그 다음에 업태도 틀렸네요. 도소매로 바꾸고 전자제품 그 다음에 21번 세무서 서대문 세무서 이렇게 하면 맞게 되죠. 자, 2번. 다음은 충정물산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을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을 추가 입력하시오. 자, 전부 하나씩 다 확인하셔야 돼요. 정기분 재무제표에 정기분 손익계산서 클릭합니다. 하나씩 확인하셔야 됩니다. 쭉 보셔야 돼요. 참고로 매출원가는 이렇게 금액을 누르면 3개 다 보이거든요. 이것도 확인하시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금액이 만약에 틀렸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바꾸셔야 돼요. 재무상태표에 상품을 바꾸면 그 상품이 이쪽으로 와서 변경되는 거거든요. 다 맞아요. 현재 자, 급여가 틀렸으니까 급여 124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계속 봐요. 기부금은 없어요. 잡손실로 기부금을 바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소모품비가 누락돼 있어요. 누락돼 있는 거 밑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을 보고 다 맞으면 창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번. 다음은 충정물산의 신규 거래처이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 거래처를 추가로 등록하시오.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2개 연속으로 풀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항목에 복리후생비 계정에다가 적용을 넣으래요. 연속으로 보여드릴게요.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을 누릅니다. 영랑실업은 일반 거래처죠. 일반 거래처란 맨 밑에다가 그대로 타이핑 하시면 돼요. 영랑실업 치고 유형은 매출, 사업자 번호 숫자만 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대표자, 업태, 종목,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소 타이핑하면 되죠. 자, 다 됐습니다. 창을 닫고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누르시고 좌측에 계정 체계에서 판매 관리비 누르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중간에서 클릭하시고 오른쪽으로 와서 대체조교에 3번 직원 회식비 신용카드 결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창을 닫습니다. 4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적용 입력 생략 부가세 고려하지 않고요.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코드 번호까지 넣으셔야 되고 프로그램에 있는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7월 21일 일반 전표 입력 7월 21일 자, 펜 들고 이렇게 이제 분개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처 영우 상해로부터 회수한 외상 매출금 중 200만 원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800만 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대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보통예금. 그 다음에 어떤 돈 받은 거예요? 외상 매출금, 대변에. 채권이니까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되고 이렇게요. 자, 금액은 지문대로 보고 쓰시면 되겠죠?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차변에 현금,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외상 매출금, 자, 그 다음 2번 8월 5일 8월 5일 매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2천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취득세 4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토지는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취득 시 발생되는 그 취득세는 유형자산으로 처리해요. 따라서 토지는 2천에다가 40만 원 더해서 2040이 됩니다. 2040 이렇게. 그리고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이고요. 그다음 현금은 현금이 되겠죠. 그러면 2040 이렇게. 거래처 넣을 건 없고요.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하는 유형자산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좀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의 토지, 대변의 당좌예금 2000, 대변의 현금.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8월 26일 영업부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회사 부담금 9만 원과 직원 부담금 9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를 사용할 것. 자, 보험료 급여 나갈 때 떼잖아요. 그 뗄 때 직원들한테 뗄 때 뭐라고 처리하나요? 예, 기관에 납부할 거니까 기관에 납부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둔 돈이라고 예수금으로 처리해 놓죠. 그 국민연금은 회사도 절반 부담해야 돼요. 회사가 절반 부담하는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 이렇게 이걸 다 납부했다는 거죠. 합쳐서 납부해야 되니까 회사 부담금까지. 그러면 보통예금 통장에서는 회사 부담금 9만 원과 직원 부담금 9만 원이 나가겠죠?
그래서 9218에서 18만 원이 나갔고, 납부했으니까 직원부담금 기관에 납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부채잖아요. 납부했으니까 부채 감소, 차변.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비용의 발생, 차변 이렇게 되는 거죠. 세금과 공과는 판관비로 처리해야 되고.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복리후생비 회사 부담금은 복리후생비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9월 8일입니다. 영업사원의 식사비를 서울식당에서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였다. 영업사원의 식사비면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복리후생비, 판관비가 되고, 그다음 카드는 외상이잖아요. 그래서 외상의 이름은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 거래처는 카드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카드. 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돈이니까. 식당에다 갚는 게 아니라 카드 결제하면. 그래서 그 금액 20만 원씩 각각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9월 20일입니다. 거래처가 사용할 KF94 마스크를 10만 원에 현금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거래처가 사용할 마스크를 우리가 구입해서 줬잖아요. 이제 접대비죠. 대변의 현금.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현금 넣으셔도 되고, 차변의 계정 과목이 하나고 대변의 현금이 하나면 출금으로 넣어도 되거든요. 출금으로 넣으면 현금이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현금을 입력 안 하셔도 돼요. 둘 중에 하나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10월 5일 선진상사로부터 사무실 비품 250만 원어치를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대요. 사무실 비품은 비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산의 증가 차변, 외상은 재고자산 산 거 아니면 미지급금으로 해야 되죠. 재고자산 사면 외상 매입금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거래가 아닐 때 외상의 이름 미지급금, 금액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 미지급금은 채무니까 거래처 넣어야 돼요. 그러면 차변의 비품 250, 대변의 미지급금, 선진상사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입니다. 11월 30일 주식회사 한성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즉시 보증금 5천만 원을 본토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대요. 자, 보증금의 이름은 건물을 빌리기 위해서 준 거니까 임차 보증금입니다. 임차 보증금은 자산입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 그리고 채권입니다. 나중에 기간이 지나면 돌려받는 거잖아요. 보증금은. 그래서요. 임차 보증금에 거래처를 넣어주셔야 돼요. 주식회사 한성 넣어주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보통예금. 자, 이렇게 되겠죠. 임차 보증금을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차변의 임차 보증금. 대변의 보통예금 됐습니다. 그 다음에 8번 12월 9일
대한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4개월간 차입하기로 하고 선이자 12만 5천 원을 제외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은행에 가서 돈 빌린 거죠? 이거 이름 뭐예요? 단기 차입금. 4개월간 빌렸으니까. 이자 떼고 돈을 또 받았대요. 예. 선이자였나 보네. 그러니까 예. 단기 차입금. 통장에 돈은 들어왔는데 다 안 들어오고요. 이자를 제하고 들어왔대요. 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12만 5천 원 이렇게. 단기 차입금은 500. 거래처 넣어야 되잖아요. 예. 대한은행. 부채니까 예. 채무죠. 그럼 통장에는 500만 원에서 12만 5천 원 빼니까 487만 5천 원이 들어오겠네요. 예. 자,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5번은요. 자, 오류 수정 문제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하여 올바르게 정정하시오. 자, 10월 1일 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된 10만 1,000원을 모두 순천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지급으로 처리하였는데 이 중에 1,000원은 수수료였대요. 수수료 비용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잘못 입력된 날짜를 넣어주시고요. 자, 외상매입금 10만 1,000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라는 거고 1,000원은 수수료 넣어준 거예요. 근데 다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했다 이거죠. 외상매입금은 10만 원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상단에 전표 삽입을 눌러서 수수료 비용을 추가해 주시면 되거든요. 수수료 비용 판관비로 이렇게. 그러면 끝입니다. 수수료 비용을 밑에다 넣으셔도 되는데요. 예, 전표 삽입 누르면 항상 위에 한 줄이 삽입되니까 편집할 때 좋습니다. 두 번째, 11월 26일 수정할 날짜를 넣어보겠습니다. 보통의 그 가수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래처 순천상사로부터 보통예금 계좌 입금된 40만 원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예, 가수금으로 돼 있었어요. 순천상사의 외상배출금이 회수된 거래요. 그럼 이걸 가수금을 외상배출금으로 바꿈 끝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6번 결산입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예, 수동하고 자동을 써볼게요. 보험료 수동이죠. 예, 가지급금도 수동이고 인출금도 수동입니다. 소모품도 수동이고 전부 다 수동으로 푸는 거네요. 예. 자동으로 나와야지 우리는 좋은데 자동으로 하는 자동 결산 분계 3개 써볼까요? 기말의 재고자산 분계. 두 번째 감가상각비 분계 이렇게. 세 번째 대손충당금 분계. 이게 나와야 좋은데 다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0일을 치고 네 문제를 전부 다 타이핑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자, 결산일 넣어주시고요. 첫 번째, 영업부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 5월 1일부터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1년 이내 90만 원을 지급하고 전액 보험료로 비용 처리하였다. 전액을 보험료로 비용 처리하면 내년 거까지 보험료가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비용에 과다잖아요. 그래서 비용에서 빼야 돼요.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니까 빼려면 대변에 써야 되고요. 내년치 보험료는 미리 준 거니까 상대 계정에 선급 비용을 써요. 그러면 내년치 미리 준 거는 4개월분 미리 줬으니까요. 계산기로 90만 원 곱하기 12분의 4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계산을 해보면 금액은 얼마 나오냐면 30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넣으시면 돼요. 연속으로 분개해 볼게요. 가지급금 잔액 44,000원은 영업부 직원의 시의 교통비 지급액으로 판명되었다. 가지급금은
원인이 밝혀지면 즉시 해당 계정으로 대체해야 돼요. 가지기금의 자리가 차변이니까 대변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 뭐 써주면 돼요? 여비 교통비. 판관비로 44,000.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 현재 인출금 잔액 50만 원을 자본금으로 정리하다. 자, 인출금에 잔액이 있으면 자본금으로 대체해야 되죠. 자, 인출했을 때 차변에 쓰는 거니까 대변으로 써서 없애버리고, 인출의 값만큼 자본금에서 빼야 되니까요. 자본의 감소 차변에다가 자본금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구입하고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 사용 못한 금액이 20만 원이래요. 사용 못한 거는 자산 잡아야 돼요. 그래서 소모품으로 바꿔주시고, 전부 다 비용 처리했으니까 비용에서 빼야 되죠.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니까 빼려면은, 비용을 줄이려면 대변에다가 소모품비를 써서 빼시면 돼요. 20만 원을. 소모품비, 판관비로 이렇게. 자, 정답 연속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차변에 상급비용부터 넣을게요.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2번 넣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자본금 인출금. 그 다음에 4번 소모품비. 자, 정부 처리가 끝났습니다. 자, 창을 닫고요. 자, 마지막 7번은 장부조회 문제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6월 30일 현재 유동부채는 얼마인가? 좀 어렵게 나오면 정기말 대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냥 올해 것만 물어봤네요. 정기말 대비 자산부채 자본 물어보면 재무상태표 9호를 칩니다. 자, 그리고 유동부채 찾아볼게요. 답은 빨리 찾겠네요. 쭉 내려가서 9,500만 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상반기 중, 상반기는 여러분 1월부터 6월입니다. 1월부터 6월 상품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달과 그 금액은 얼마냐? 계정 과목이잖아요. 계정 과목에 대해서 어느 달이 크고 작으냐 물어보면 어느 장부 가는 거예요? 네, 총계정 원장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총계정 원장을 가볼게요. 자, 총계정 원장을 클릭. 상반기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상품 매출 이렇게 하면 떠요. 가장 많이 발생한 달과 그 금액은 그랬으니까요. 숫자가 제일 큰 걸 골라요. 자, 5월이고 6천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4월 30일 거래처 오렌지 유통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거래처와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래처 원장에 가는 거죠. 자, 거래처 원장 클릭. 날짜 4월 30일을 2번 넣어요. 계정 과목에 알고 싶은 계정 과목 외상매출금 넣고 거래처란에 오렌지 유통을 2번 쳐서 넣습니다. 자, 그리고 물어본 잔액은 잔액란을 보시면 되겠죠.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끝내겠습니다.